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말 넘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피티 대표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 기존에 당신의 가계부 영상에서 뭐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이런 것도 궁금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겹쳐졌던 그런 단어들을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촬영을 준비하면서 조금 벼락치긴 했는데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래서 대표님이 연말 정산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런 거다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은 연말정산은 저희가 막 팁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팁을 아는 것보다 이 원리를 한번 알면은 계속 다 모든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요? 정말 교과서적인. 연말에 하는 정산이니까, 그러니까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고, 이 정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약간 설명충 모드가 될게요. 중요한 거니까. 그쵸,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개모임이 있든 아니면은 학교 회비가 있든 다 이제 어떤 집단이 있으면은 공동으로 돈을 걷어서 장이 그거를 모으고 이걸 쓰고 나서 뭐 학생회비 결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 국가도 되게 똑같아요. 정부도 똑같아요. 국가적인 정책 사업을 위해서 세금을 이제 내는데, 세금을 낼 때 세금을 내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세금의 3원칙이라고 해서 일단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세금을 낸다. 이제 위에 거하고 반대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소득을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서 낸 그 소득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일을 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방법이 달라도 소득 금액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낸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낸다. 차를 타서 이제 휘발유나 경유 같은 걸 소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통, 에너지, 환경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따로 이제 세금을 걷고,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국민들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닌 거죠, 당연히. 이 세금을 어떻게 그럼 걷을 것인가를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머리를 짠 게 차라리 그 회사가 직원들한테, 직장인들한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자라고 한 거예요. 월급이 얼마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 뭐 4대 보험 얼마 빼고, 소득세, 세금 얼마 빼고 해서 나머지 금액을 준다라는 영수증이 매달 회사에는 나와요. 그래서 우리 통장에 꽂히는 금액은 원래 내가 이제 회사하고 협상한 돈에서 얼마간 빼고 준 돈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매달 우리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인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국가에서는 그 세금을 매길 때 진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1단계는 내가 번 돈만큼, 내가 번 소득 금액만큼 매달 소득세가 정해지고 4대 보험 등등 땡 금액이 나한테 들어온 게 이제 1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또 세금 매길 때 너가 우리나라 그 정책 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게 있으면, 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행동을 한 게 있으면은 좀 까줄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국민이 소비를 해야 나라가 이제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로 많이 쓰면 촉각가 줄 그쵸. 너가 그래도 번 돈 있어도 나라 경제 살리고 소비하는데 이만큼 썼으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세금 좀 까줄게. 그리고 부양가족 있으면 좀 까줄게. 이런 식으로 너가 1년 동안 그래도 이만큼 공헌을 했네. 뭐 이만큼 역할을 했네. 그러면은 기존에 너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매겼었지만 그것보다 좀 까줘야 될 게 생겼다. 그래서 결정된 세금이 있어요. 결정세액. 네, 결정세액. 이 결정세액과 이미 내가 매달 이제 회사가 알아서 납부해준 그 소득세, 기납부세액. 네, 기납부세액. 드디어 공부한 거 나왔어. 미리 이제 너가 납부했던 세액과, 그리고 나중에 다 정산해보니까 사실은 냈어야 되는 세금을 비교하는 게 연말 정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매겨진 세금은 내 소득만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사실은 되게 이제 어머님 아버님 다 모시고 살고 있고, 나는 월세 다 내고 있고, 신용카드도 진짜 열심히 긁었는데 이 소득 금액만 가지고 세금이 정해져서 너 납부해야 될 게 너무 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친구랑 놀러 갈 때 그 돈 관리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돈을 일단 일괄적으로 쫙 걷고 나중에 남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너는 되게 이제 일찍 와서 운전했으니까, 너는 이거 도왔으니까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좀 돌려줄 돈을 좀 더 해주기도 하는 거죠. 일괄적으로 배분해주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됐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정산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연말 정산. 연말정산. 이제 연말 정산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쵸? 네. 대서사시. 아니,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연말 정산이라고 해서 정말 연말에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3월달 정도에 지금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3월달에 전해 통지서가 이제 오거든요. 이 영수증. 이게
너가 작년에 얼마를 벌었고 결과적으로 너한테 그 매겨진 세금은 이만큼 그래서 얼마 돌려줄게라는 그 영수증이요. 진짜 결정돼 버린 거. 1, 2월 정도에 그 회사에서 아마 뭐 여러 가지 대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 시즌이 이제 너가 이제 빼줄 거 있는지 우리가 봐줄 테니까 그럼 자료 제출해라 라고 하는 거고 다 끝나면 이게 아마 한 3월 정도에 나와요. 그러면은 뭐 지금에서야 뭐 컨설팅이 어쩌고 뭐 이런 거는 사실상 다 늦은 얘기네요. 그쵸. 그래도 뭐 사실 완전히 이제 효과가 없다고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월세 세액공제라고 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월세 내는 분이라고 치면은 그래도 그 한 달치 월세 정도는 세금이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게 있어요. 1년으로 봤을 때. 네, 1년으로 봤을 때. 제가 어제 공부한 부분이 있네요. 네. 월세액이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10에서 12%까지 된다고 하는 거니까 대표님 말씀 같네요. 50만 원씩 12개월이면 600만 원 정도인데 10에서 12%면은 60만 원, 72만 원 정도. 한 달 더 되네요. 한 달 반이네요. 그쵸. 근데 이거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면은 소득공제는 그러니까 세금 자체가 소득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커지면은 세금도 커지는 거잖아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잘라주는 거예요. 소득을 없애줘서 그러니까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거니까 예, 이해됐어요. 그쵸, 그렇고요. 네, 이해됐어요. 이 네. 사람들도 이해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 정도는. 그 세액공제는 그렇게 해서 결정돼버린 세금에서 까주는 거라서 아, 더 그래요? 직격타예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간접적으로 치는 거고 세액공제는 이제 그냥 직접 잘라주는 아, 거. 그래서 세액공제가 훨씬 더 커요. 소득공제 항목에서 그러면 결정세액이 나면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월세 세액공제가 그래서 되게 큰 거예요. 결정된 세금에서 세금 자체를 그렇죠. 잘라서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효과가 큰 건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전입신고 안 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예,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약간 그 월세 사시는 분들 중에서 네. 전입신고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하면은 남은 개월 수만큼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쵸. 1년 동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근데 그래도 하는 게 나은 거죠. 그쵸, 그래도. 사실 이게 약간 주기가 1년이라서 네. 약간 그 포기하기 쉬워요. 그쵸. 뭐 늦어도 뭐 지금 그럼요, 시작하는 게 나으니 그럼요. 내년에라도 효과가 있잖아요. 맞아요. 돈 모으는 거보다 훨씬 단기 목표죠. 이거 그쵸, 1년에 그쵸. 한 번씩이니까. 그럼. 이제 다들 적금도 1년 단위로 많이 드시잖아요. 지겹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적금 탄다. 그쵸, 라는 그쵸. 느낌으로 맞아요. 세금을 줄여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그 이제 부유해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절세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그럼요. 왜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내는 거여서 또 깎아야지.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좋아했어요. 아, 여러분 세금 많이 내고 싶으시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또 수업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는 얘기지. 그런 얘기. 근데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많이 내고 싶으시다니까. 극딩하면서 맞아. 나 세금 많이 내고 싶어. 하지만 거기서 10%라도 다시 12%라도 덜 내고 싶다라는 거죠. 합법적으로 덜 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럼요. 네. 또 그 만약에 우리 소득 금액이 커지면 세액이 커지면 거기서 또 10%면 더 큰 거니까. 그럼. 물론 조사무사 같지만 전 많이 내고 싶어요 세금. 물론 이제 깎아주는 세금도 다 한계치가 있어서 마치 신용카드에서도 월별 그 할인 한도, 막 총 할인 한도 있는 것처럼 얘도 이제 예를 들면 월세 세액공제도 총 금액 마지막 최종으로 나오는 금액이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연소득 한 7천 이하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아직 전세로 이동하지 않으신 1인 가구 여성분들이 충분히 받을 만한 세액공제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 타이밍에서 그러면은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건이랄까요? 왜냐면 이거는 회사를 다녀야 되거나 왜냐면 저희 같은 프리랜서한테는 또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이 연말 정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처럼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 경우는 회사에서 월급 받는 직장인분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게 저희는 사업자인데 저도 이제 월급을 쥐꼬리만큼이라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이게 나오긴 나와요. 근데 제가 뭐 기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세미나에서 받은 기타 소득 그거는 이제 종합소득세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렵네요. 그쵸. 회사를 다니는 이제 뭐 세전연봉, 세후연봉 이런 게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업자는 조금 애매하지만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소득에도 여러 가지 사업소득, 뭐 근로소득, 기타소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직장인분들은 깔끔한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회사라는 주체가 법인이 있고 나는 이제 근로자로 돼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연말정산이라는 거를 신경을 안 써도 상관없나요? 질문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만 신경 쓰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완벽한 프리랜서시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수요는. 학생들 이제 알바를 하는 학생들 원래 알바비를 받을 때 원청 징수 3.3% 떼이잖아요. 그걸 이제 5월달에 다 이제 용돈처럼 받을 수 있다는 거.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 많이 정말 기분 좋은 대학생 때 꽁돈인 엄청 것처럼 기분 좋아요.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알바 하시는 분들도 다 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 당신들은 세금을 다 띄고 받은 거거든. 근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지난해 것도 받을 수 있어요. 맞아. 지난해 것도 받을 수 있고 그거 저도 들어갔다 지난해까지 깜짝 받았어요. 놀라실 수도 있어. 와 내가 알바를 좀 열심히 했는데 종합소득세 이런 거 나 한 번도 신청해본 적 없다 그러면은 당신 지금 당장 홈택스로. 얼마나 기분 좋게? 그러면은 대상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직장인이다. 직장인. 그러면은